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사과 작가의 바캉스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 제목이 바캉스 소설입니다. 2023년 6월에 출간된 소설인데요. 김사과 작가, 이분 책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설집 영희, 그리고 에세이집 설탕의 맛, 이렇게 두 권을 묶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무척 독특한 작가죠. 개인적으로는 천재기가 있는 작가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니아층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팬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책 표지에 흩어진 알약들이 보이죠. 읽다 보면 살짝 환각 상태가 느껴집니다. 작가가 약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소설 속의 화자가 약에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느낌을 때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살판났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 요즘에는 정치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스트레스를 보태주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근저에는 경제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 소설의 화두가 바로 경제적 자유죠. 과연 우린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들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김사과 작가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 꿈을 이뤄줄게. 네가 말하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건데? 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의 스토리가 딱 그렇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로아예요. 여자하고요. 28세입니다. 다음 달이면 29살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6년 동안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주인공은 직장을 노예 수용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공 1호와는 주식 투자의 길에 뛰어듭니다. 무척 똑똑한 캐릭터예요. 아마 소설이니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1호와는 원유 기업들의 동일 가중 수익률을 3배로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품에 투자를 했고, 평가액이 1733.03% 증가합니다. 1733% 증가한 거예요. 그 결과 주인공은 100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총 자산 현황이 102억 2487만 7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죠. 그리고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분이 어떨까? 경제적 자유를 드디어 성취한 기분이 어떨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덮친 것은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다는 느낌이었다.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져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결국 그녀가 원한 것은 자유였다. 누구보다 절절히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를 얻는 대신 부자가 되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삶이 희미해졌다는 표현부터 살펴보죠. 삶이 희미해졌다는 말은 목표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삶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자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자에게도 자유는 없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작가의 자유에 대한 기본 생각을 살펴봐야 되겠죠. 작가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없다. 원래도 없었고 발명된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누군가 그것을 소유했던 적도 없다. 자유란 완벽한 불가능성, 막다른 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즉, 인간은 전부 노예다. 누구에게든 자유란 없다는 거죠. 부자에게든 가난뱅이에게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김사과 작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모두는 노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제 하에서 살고 있고 이 속에서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볼트와 너트 같은 부속품인 거죠. 돈이 좀 있으면 사이즈가 좀 큰 부속품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사이즈가 작은 부속품이 되는 거죠. 부속품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은 그 용도가 다하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었음에도 주인공 1호와는 여전히 부품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 소설의 근저에 깔려있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에 바탕에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1호와는 엄청난 돈을 손에 쥔 다음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행복할 줄 알았겠죠. 실제로 주인공은 제주도가 천국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래요. 골치 아픈 소식들, 이런저런 고민들은 모두 제주도의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그저 시덥잖은 칭얼거림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자본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 소설에선 제주도가 열대 기후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근미래 상황을 이 소설은 그리고 있는 거죠. 기후 위기는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소설 속에서 자본가들은 열대화된 제주도를 한국의 발리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관광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자본은 권력과 손잡습니다. 개인의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과 타인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소녀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소녀가 왜 희생됐는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게 소설 중반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라인의 핵심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돈 많이 벌었으면 제주도에서 평온하게 남들처럼 때로는 환락을 즐기면서 이른바 자유롭게 살 것이지 주인공은 왜 갑자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작가는 이 대목에서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가 절실히 필요했다. 삶의 의미가 필요했다.
네, 돈 벌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표현대로 내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를 주인공은 느낀 거겠죠. 그리고 주인공에게 그 삶의 의미란 소녀의 죽음,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사실 논리 전개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이유를 밝히는 게 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지? 심지어는 그 진실을 밝힌 이후에, 그러니까 소녀의 죽음에 얽혀있는 진실을 밝힌 이후에 작가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인공이 온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그 소녀가 왜 어쩌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진실을 밝힌 이후엔 해방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거대 담론에서 주로 쓰이죠. 자본주의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기 위해선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은 늘 정치적이었고,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 소설은 소녀가 사망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싶었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녀는 자본주의의 희생양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소녀는 돈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인 셈입니다. 그러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일개 사건의 진실과 자본주의의 실체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실체를 밝히는 행위가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죠. 실체를 밝히는 행위,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어떻게 해방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발표된 후에 나온 김사과 작가의 발언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김사과 작가의 발언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 의지가 있으면 주변에서 비웃고 때론 좌절하더라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다 실마리를 찾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계속 좌절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작가 자신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할 수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그런 기회나 시간이 많이 없고 사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나아질 수 있는 법을 다 같이 고민해보거나 얘기하면 좋겠다. 사소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떠오르죠. 사실 우린 거대 담론은 이미 그 용도가 다한 것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어색할 지경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러나 김사과 작가는 여전히 이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법을 고민하며 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자본주의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닐지라도 함께 고민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행위도 의미 있지 않겠냐라고 작가는 묻고 있는 거죠. 책 제목이 바캉스 소설입니다. 그냥 휴가 가서 심심할 때 읽으라는 듯한 그런 제목이죠. 저는 딱 그렇게 읽었습니다. 심심할 때 읽었는데,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심심할 때 읽는 소설 치곤 화두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소설 속 주인공 1호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은 왜 서로를 향해 온갖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걸까?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세계를 함께 만들고 그 세계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네, 의미심장하죠.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해방이라는 단어는 늘 혁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녔습니다. 혁명 이후에 해방이 온다, 이런 식이었죠. 이미 국가 단위의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결국 답은 세상을 바꾸는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 보는 게, 우리는 뭘 하며 살 것인가, 또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소설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발리섬 어느 꿈의 해변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